죽음의 문턱에 이른 어떤 재력가 노인이 쌍둥이 아들을 침대 머리맡에 불러놓고 자신이 이 세상에서 누렸던 삶의 풍요로움을 두 아들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말했어요. 할 수만 있다면 너희에게 이 세상을 다 주고 싶단다. 하지만 그건 되지도 않을 얘기고 대신 죽기 전에 너희에게 선물을 주고 떠나련다. 죽음을 목전에 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두 아들은 흐느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울지 말라고 아들들을 달랬죠. 너희들의 모험의 자금줄이 되어줄 지갑을 하나씩 주겠다. 지갑에 무엇이 담길지는 너희들의 선택에 달려있어. 노인은 아름다운 칠이 된 두 개의 상자를 침대 옆 테이블에서 꺼내어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 안에 손을 넣었습니다. 노인이 상자에서 꺼낸 것은 자그마치 100만 달러나 되는 빳빳한 1000달러짜리 현금 뭉치였죠. 현금으로 자그마치 100만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다른 손바닥에는 반짝이는 1페니 동전이 놓여 있었습니다. 너희들에게 공평하게 선택의 기회를 주마. 100만 달러가 든 지갑이든 1페니가 든 지갑이든 너희가 선택한 지갑은 한 달 동안 내 집사가 보관하게 될 것이다. 각자 선택한 지갑을 어떻게 사용할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거지. 너희들이 선택하지 않은 것은 내가 다시 환수하여 자선단체에 기부할 것이다. 한 가지 더. 노인이 덧붙였습니다. 너희가 100만 달러를 선택할 경우 원한다면 마을에 있는 내 거래은행에서 100만 달러 한도로 신용으로 돈을 인출할 수 있단다. 1페니를 선택해도 똑같이 내 1페니 계좌로부터 돈을 인출할 수 있지. 하지만 그 돈을 건드리지 않고 은행에 그대로 두면 매일 잔액을 2배로 늘려주라고 집사에게 지시해 두었단다. 내 집사가 맡아 관리하는 한 계속해서 매일 2배씩 늘려줄 거다. 자, 가서 생각해보렴. 저녁 시간에 읽을 만한 책을 한 권씩 주마. 내일 아침에 다시 와서 너희들의 선택을 알려다오. 노인은 두 아들에게 작은 책을 한 권씩 건네고 입을 맞추고 두 아들을 보냈습니다. 형은 침대에 누워 낮에 있었던 일을 떠올렸죠. 뭘 선택하지?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왜 이런 선택을 하게 하시는 걸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던 형은 불을 켜고 아버지가 주신 책을 찾아 들었습니다. 시간 보내기도 좋고 조금 읽다 보면 잠이 올 수도 있으니 괜찮겠다고 생각했죠. 책을 찾고 보니 표지의 제목이 심플한 금색 글씨체로 볼록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선택. 선택이라?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선택? 어쩐지 미스터리하긴 한데 무슨 선택을 말하는 걸까? 책을 쭉 훑어보니 한 장이래봤자 한 페이지를 넘지 않았고 장과 장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어린이 동화나 우화 모음집 같다고나 할까? 그는 책을 치워버리려 했지만 책 속에서 무언가 속삭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금만 읽어보렴. 그는 다시 책을 펼쳐들고 워터 히아시스란 제목의 첫 번째 이야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커다란 연못 가장자리에 작은 워터 히아신스가 있었습니다. 작은 워터 히아신스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커다란 연못 저편 세상이 보고 싶었습니다. 워터 히아신스가 작은 소리로 꿈을 이야기하자 연못의 물은 거만하게 물결을 찰랑거리며 비웃었어요. 연못 저편 세상이라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작디작은 식물 주제에 어림없는 일이지. 기후가 온화한 지역, 연못 어디서나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워터 히아신스는 꽃잎이 여러 개인 아름다운 식물입니다. 꽃 색깔은 보랏빛 블루부터 라벤더 핑크까지 다양하고 아름답죠. 이 작은 워터 히아신스는 특히나 완벽한 화초였어요. 정말 예쁘고 작고 연약한 꽃이었죠. 하지만 워터 히아신스는 지구상의 식물 중에서 제일 번식력이 강한 식물이기도 해요. 식물학자와 생태학자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죠. 물론 이런 사실을 우리 알 리가 없었죠. 워터 히아신스는 개체 하나가 자그마치 5,000개의 씨앗을 생산할 수 있지만 씨앗을 번덕스런 바람과 물결에 맡기지 않고 스스로 2배로 번식하면서 땅을 타고 자라는 짧은 줄기를 새끼 워터 히아신스로 독립시키는 방식으로 영역을 확장해 간답니다. 워터 히아신스가 연못에 나타난 첫날 어느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둘째 날 워터 히아신스는 2배로 늘었지만 여전히 어느 누구도 그 존재를 알지 못했어요. 그 다음날 다시 2배로, 그 다음날 또다시 2배로. 그러나 여전히 어느 누구도
워터 히야신스를 보지 못했습니다. 워터 히야신스는 아주 작은 식물이었기 때문에 매일 2배씩 늘어갔지만 처음 2주 동안은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았어요. 15일째 되던 날 워터 히야신스는 연못 1평방미터를 덮을 만큼 번식했고 연못의 잔잔한 초록 수면에 라벤더 핑크 점 하나가 보일 정도가 되었어요. 한 달에 3분의 2가 지난 20일째 되던 날 연못을 지나던 어떤 사람이 연못 가장자리에 워터 히야신스가 작게 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바로 누군가가 잃어버린 수건이나 버려진 포장지겠지 하고 생각해버렸답니다. 일주일 정도가 지난 후 29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연못의 절반은 여전히 수면이 드러나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고작 24시간 후인 30일째 되는 날 연못의 수면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연못 전체가 보랏빛 핑크 워터 히야신스로 완전히 뒤덮어버린 것이었죠. 형은 아름다운 식물로 흐드러지게 뒤덮인 연못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와 손택이 어떤 관련이 있다는 거지? 아들은 이렇게 독백을 하고 기지개를 켜며 하품을 했습니다. 하룻밤에 이 정도 독서면 충분하지. 그는 불을 끄고 베개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다시 일어나 앉아 불을 켰어요. 무언가 그에게 책을 조금 더 읽어보라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형은 페이지를 넘겨 들통 안에서라는 제목의 2번째 이야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개구리 2마리가 안전한 늪지를 떠나 인근의 한 농장으로 탐험을 떠났습니다. 오래지 않아 작은 농장에 도착한 개구리들은 커다란 우유통을 발견했습니다. 통으로 펄짝 뛰어든 개구리들은 통의 절반 정도가 신선한 크림으로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작은 개구리 2마리는 뛸 듯이 기뻤어요. 크림은 개구리들이 평생 먹어본 음식 중 제일 맛있었거든요. 오래지 않아 개구리들은 배가 불렀습니다. 슬슬 졸리기 시작한 그들은 이제 그만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구리들이 통으로 뛰어드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가는 것은 문제가 달랐어요. 통 안은 너무 미끄러워서 기어오를 수가 없었고 바닥은 닿지 않았기 때문에 바닥을 디디고 뛰어오르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었죠. 통 안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공포에 빠진 개구리들은 미친 듯이 허우적거리며 통 안쪽 미끄러운 공면에 발 디딜 곳을 찾아 몸부림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개구리 한 마리가 울부짖었어요. 아무 소용없어. 우린 이제 끝장이야. 아니야. 다른 한 마리가 헐떡거리며 말했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 우리가 올챙이였을 때를 생각해봐. 물에서 나와 땅으로 뛰어오를 날이 올 거라고 상상이나 했어? 계속 수영해 친구야.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러나 친구 개구리는 그를 애처롭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개구리 일생에 기적이란 없다고 라고 슬프게 속삭인 친구 개구리는 안녕히 라는 작별 인사를 건네고는 그만 아래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남은 개구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적을 염원하며 끊임없이 작은 원을 그리며 발을 저었습니다. 1시간이 지난 후 개구리는 여전히 보잘것없는 작은 원을 계속 그려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발을 젓고 있는지도 모를 지경이었죠. 친구가 죽어가며 남긴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아 그의 작은 근육에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그 녀석이 옳았던 걸까? 개구리가 절망에 빠져 생각했습니다. 개구리의 일생에 기적은 없는 것일까? 마침내 그는 더 이상 수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통스러운 흐느낌과 함께 개구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맞이할 준비를 하였어요. 이쯤 되자 형은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감겨오는 눈을 감당할 수가 없었죠. 개구리가 포기하기를 거부하고 끊임없이 버둥대고 있는 대목부터 형은 이미 잠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2마리 개구리 이야기의 결론도 벌써 다 지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형의 결론은 이야기의 마지막 문장에 쓰인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친구와 달리 남은 개구리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개구리는 시험삼아 한 발을 쭉 뻗어보았습니다. 무엇인가 단단한 것에 닿는 것이 느껴졌어요. 개구리는 안도의 한숨을 깊게 내쉬고 먼저 세상을 떠난 가엾은 친구에게 조용한 인사를 건네고는 자신이 방금 만들어 놓은 커다란 버터 덩어리를 기어올랐습니다. 통 바깥으로 뛰어나온 개구리는
습지에 있는 안전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형은 일펜이 동전으로 가득한 연못에서 꽃밭에 누워 헤엄을 치는 개구리 꿈을 꾸었습니다. 재력과 노인의 또 다른 아들 쌍둥이 동생 역시 그날 밤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는 아버지께서 주신 책은 펼쳐보지도 않았습니다. 잠을 자거나 책을 읽기에는 너무 바빴습니다. 동생은 아버지께서 1,000달러 뭉치를 보여주신 순간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렸고 앞으로 한 달 동안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그는 행동을 개시했어요. 아버지에게 자신의 선택을 알린 후 그는 은행에 바로 100만 달러 신용계좌를 개설했고 자신을 도와 그의 원대한 계획을 실행할 능력 있는 이사를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둘은 도시 한복판에 있는 호텔룸을 빌려서 일주일 동안 직업 면접을 보았어요. 일주일이 끝나갈 무렵 명석한 금융 전문가, 시장 분석가, 투자 전문가 등을 고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문가 그룹은 둘째 주 내내 동생의 100만 달러를 엄청난 재산으로 불려줄 계획을 세우며 시장 조사와 회의 등으로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셋째 주가 되자 그들은 완전 무장을 마치고 백만장자인 동생을 억만장자로 만들어줄 비즈니스의 전쟁터로 뛰어들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어요. 며칠이 지난 후 형이 100만 달러를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진 동생은 형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러나 형이 100만 달러가 아닌 1페니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알고 동생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같이 아버지를 만났던 다음 날 나는 다시 아버지를 뵈러 갔었어. 쌍둥이 형이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집사가 내 지갑 속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해주었는데 처음에 딸랑 하나 있던 동전이 2개가 되어 있었어. 세 번째 날에 다시 들여다보니 이번에는 4개가 되어 있었고 4일째는 8개가 되었어. 동생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동전 뭉치 이야기를 계속하는 형을 믿을 수 없는 심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형은 5일째에는 16페니, 6일째에는 32페니, 일주일 되던 날에는 64페니의 미천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둘째 주 마지막 날에는 동전 뭉치는 거의 90달러 가까이, 더 정확히는 81.92달러나 불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동생이 잘 나가는 금융 전문가 팀이 일하는 호텔 레스토랑의 저녁 한 끼값도 안 되었습니다. 다시 시간이 흘러 3주차가 되었습니다. 형의 지갑은 655.35달러로 불어났고 동생의 일주일 생활비 정도의 금액이 되었습니다. 이런 한심한? 동생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1페니를 선택했다니 믿을 수가 없어. 그렇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 아버지한테 가서 마음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리라고. 아버지께서 바꿔주실지도 모르잖아? 아니면 절반이라도 50만 달러라도 주실지 몰라. 그래도 지금 형이 쥐꼬리만큼씩 모으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어? 아니면 내가 도와줄게. 형이 겨우 간신히 먹고 살만한 돈으로 이 세상을 살도록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어. 그러나 형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노인은 잠을 자던 중 평화롭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한 달의 마지막이 임박한 즈음 동생이 고용한 임원이 다소 걱정스러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금융시장이 그리 좋지 않아서 처음 세웠던 장립 계획을 조금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생은 임원에게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하고 흥분된 마음으로 다음 보고를 기다렸습니다. 31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이날은 두 형제가 아버지의 집사와 만나 그들이 받은 지갑에 있는 최종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날이었습니다. 31일 아침 동생의 임원이 최종 보고서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임원은 당황한 듯 안절부절 못하며 목을 가다듬더니 물을 한 잔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다는 이야기로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일부 투자는 무척 성과가 좋았고 반면에 실패한 투자도 있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동생은 중간 정도의 투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전문가 팀이 동생의 100만 달러를 150만 달러로 불려 놓았으니 약 50%의 투자 성과를 낸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쁜 소식은요? 동생은 숨을 꾹 참았습니다. 그게 말이지요? 임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직원 월급, 세금, 수수료, 은행이자, 호텔 비용. 그는 다시금 목을 가다듬고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 월급도 있고요. 다 포함해서 175만 달러가 조금 넘습니다.
동생은 25만 달러 적자를 낸 것입니다. 단지 부유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빚을 지게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정신이 반쯤 나간 채로 도시를 가로질러 형을 만나러 간 동생은 형을 전에 만나러 갔을 때보다 훨씬 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28일째 되던 날 형의 동전 지갑은 100만 달러를 넘겼고 29일째에는 250만 달러를 찍었습니다. 어제 30일째 되는 날 500만 달러를 넘겼고 오늘 집사로부터 지갑을 넘겨받은 그의 수중에 들어온 총액은 1077만 7418달러 그리고 24센트였습니다. 동전이 불어나기를 기다리기로 선택한 형은 소위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불리는 복리의 놀랍도록 특별한 힘을 알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워터히아시스가 연못의 수면을 덮어버린 것과 똑같은 힘, 개구리가 크림을 버터로 바꿔버린 바로 특별한 힘 말입니다. 100만 달러를 선택했던 동생은 파산하여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동전을 선택했던 형은 1000만 달러가 넘는 현금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제프 올슨의 슬라이트 엣지 이야기는 저에게 정말 큰 복리의 마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 복리의 마법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선택에 응원을 보냅니다.